안녕하세요. 최신테크TV의 김종수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수혜주라고 해가지고 유미코와 성인 하이텍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이베스트에서 레포트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산업금속 부족의 시대라고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금속의 수급이 모자라질 거다. 예를 들면 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코발트라든지 리튬의 수요가 이제 전기차가 만들어지면서 많이 급속도로 성장할 거기 때문에 요 관련해서 반드시 배터리 금속들을 리사이클링에 사용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수요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니까 우리는 이제 폐배터리라든지 아니면 다른 기타 금속들을 재활용해서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레포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폐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직 사용을 덜 하지만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내가지고 한 이 정도 좀 되면은 이제 폐배터리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쯤에서 이제 이 폐배터리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금속들을 뽑아내는 기술들을 갖고 있는 회사들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 이러한 예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주제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30년도부터는 유의미한 증가가 가능할 것을 보인다라고 하고 있죠. 폐배터리 관련해서요. 근데 폐배터리 관련해가지고는 그 건식과 습식 재련이 이렇게 나뉘어진다고 하는데 기존에는 이제 그 금속들을 정교하게 빼내기 위해서는 습식 재련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근데 습식 재련의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대량 생산이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건식과 습식을 이렇게 섞어서 쓴다. 이런 방식의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식 같은 경우에는 고온 환경이 필요하고 그래서 고온으로 그냥 녹여버려 가지고 빨리 뽑아내게끔 하기 때문에 대용량 처리가 가능하고 공정이 간단한 대신에 리튬 같은 그 고급의 금속들을 빼내기 위해서는 다른 추가 공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습식 같은 경우에는 산 등을 활용해 가지고 이제 용매를 침전시켜 가지고 막 빼내는 건데 아무래도 화학 물질을 사용하다 보니까 대량으로 사용하기엔 좀 부족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에 니켈, 코발트, 구리 이런 것들이 회수율이 좀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공정을 적절하게 섞어서 어떻게 잘 쓰느냐가 핵심 포인트가 될 텐데 유미코아 같은 경우에는 건식과 습식을 동시에 쓰겠다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의 성인 하이텍은 습식 기술 쓰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건식 공정을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레포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비싼 금속인 리튬 회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습식과 더불어서 그 전공정으로 이제 건식 공정을 써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유미코아에 대해서 얘기해 볼 텐데요. 유미코아는 기본적으로 양극재 회사죠. 그래서 주요 완성차 업체와 조인트 벤처 형태로 이제 원료 확보부터 리사이클링 소재 공부까지 계획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유미코아는 LG나 삼성 등 메이저 배터리 기업들한테 양극재도 공급하고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그 기업들, 자동차 회사들과 장기 공급 계약도 맺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수직 기여가 가능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아무래도 소재 공정 이런 것 중에 강자다 보니까 이런 폐배터리 쪽에서도 유미코아가 두각을 나타낼 거다라는 예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미코아는 벨기에 회사죠. 벨기에 회사인데 이제 우리나라에 특허 출원이 들어온 게 있어가지고 한번 살펴볼게요. 바로 배터리 전구체의 제조 방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뽑아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배터리에서 이런 것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습식 공정이 이제 코발트, 구리, 리튬 이런 것들이 회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니켈, 코발트, 구리 회수율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이걸 건식을 이렇게 합쳐서 해가지고 이 니켈, 코발트, 망간의 그 수율을 높이겠다라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청구항을 보면은 아직 등록이 되진 않은 청구항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건식의 야금 재련 공정과 습식의 공정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청구항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얻어내기 위해서 전 공정에서 리튬을 가능한 한 많이 해야 된다. 리튬을 제거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을 이렇게 뽑아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튬을 제거함으로써 니켈과 코발트와 이런 망간 같은 것들의 수율을 높이겠다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더니 처리 용량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 쓰이는 습식 공정에서 쓰이는 산 이런 물질들의 시약 소비가 감소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점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허에서는 이 청구항의 실시대로 이 수명에 당한 배터리를 이제 갖고 와가지고 1450도 온도로 가열해가지고 이거를 액체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액체로 만든 거에서 이제 리튬을 제거하기 위해서 산소도 넣고 CO도 넣고 이러면서 리튬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슬래그와 합금으로 이렇게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슬래그와 합금으로 만들었더니 기존에 이렇게 그 기존의 폐배터리에서 석회석과 모래를 넣어가지고 막 엄청나게 뜨겁게 해가지고 다 물같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산소와 CO2를 넣었더니 이제 합금과 슬래그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합금과 슬래그를 만들었더니 이 슬래그에는 이제 리튬이 많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합금에는 리튬이 거의 없게 되더라. 0.1% 이하로 되더라.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리튬을 엄청나게 낮게 만드니까 그 다음 공정에서 망관과 코발트와 니켈을 뽑아내기 쉽더라 라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미코어에서 건식과 습식 공정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것들을 뽑아낼지에 대한 특허를 이렇게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일 하이텍 특허를 설계해 드릴게요. 성일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한국 지질자원연구원과 이렇게 R&D를 해가지고 연구를 같이 했다라는 기사도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성일 하이텍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공동으로 특허를 등록받은 특허도 있습니다. 이게 폐배터리 해체 장치라고 하는 건데 말 그대로 배터리를 어떻게 해체를 효율적으로 하는 기계 이거 관련된 특허를 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캔 타입의 리튬 2차 전지가 이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요 관련해 가지고 폐배터리를 어떻게 우리가 폐배터리 효율적으로 이렇게 잘라내 가지고 그 소재를 빡 뽑아낼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기계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100번 여기로 이제 폐배터리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여기가 240번과 250번이 이제 커팅 장치입니다. 그래서 커팅 장치에서 배터리 이렇게 딱딱 잘라내 가지고 이게 공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등록된 청구항을 보면은 바로 이 커팅 유닛 이제 배터리를 잘라내는 배터리의 외부 케이스를 분리하는 커팅 유닛을 이렇게 구비하고, 그 다음에 이 커팅 유닛은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 바로 첫 번째 커팅 유닛과 두 번째 커팅 유닛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진행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커팅 유닛이 배터리를 잘라내고 그 다음에 잘리지 않는 것을 여기서 이게 방향을 이렇게 딱 돌린 다음에 잘리지 않은 부분을 다시 잘라내는 이런 식으로 배터리 효율적으로 이렇게 분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 특허가 하나 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소개해드린 건 말 그대로 그냥 그 배터리를 어떻게 잘라낼 것인가 관련된 장비 특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고순도의 탄산 리튬 제조 방법이라고 하는 특허도 이렇게 등록을 받아 있어요. 이게 리튬을 공급할 때는 그 탄산 리튬으로 공급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폐리튬 2차 전지에서 탄산 리튬을 어떻게 제조할 것인가 이와 관련된 특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리튬, 나트륨, 황산을 포함한 용액이 이제 그 폐리튬 2차 전지를 통해서 만들어진 용액인 건데 이 용액을 처음에 이렇게 딱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물을 증발시키는 거죠. 물을 증발시켜서 굉장히 농도, 나트륨 농도와 항농도를 높게 만든다. 그 다음에 이거를 0도 내지 10도로 냉각을 해가지고 나트륨, 황산 나트륨을 이게 결정해서 제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탄산염을 넣어가지고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이런 식으로 제조했더니 제조된 탄산 리튬의 순도가 이렇게 95% 이상으로 높았더라. 이런 이렇게 청구항을 이렇게 내놓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증발시켜 가지고 처음에 수행하는 거고, 물을 처음에 이렇게 그 회수된 페리튬 2차 전지 내 용액을 물을 증발시키면서 이렇게 했더니 후속 공정에서 이제 냉각 결정화가 이게 효율이 높아지더라. 이 두 번째 공정에서 이 탄산 리튬을 제조하는 공정 전에 황산 나트륨을 결정화해서 제거할 때 물을 제거했더니 이게 효율이 높아지더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온도도 0도 내지 10도로 이렇게 냉각을 해야지만 그 황산 나트륨을 제거해서 탄산 리튬을 얻어내기 쉽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구항대로 이 물을 뭐 제거하고 그다음에 5도로 냉각해가지고 그다음에 탄산 나트륨을 첨가해서 이제 반응시켜가지고 탄산 리튬 회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기네들이 실험을 해봤더니 실험해 본 결과 탄산 리튬의 순도가 99.72%까지 얻어지더라. 그래서 고순도의 탄산 리튬을 이제 폐배터리 관련해 가지고 얻어진 그 용액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만들 수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미코어와 성일 하이텍의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된 특허들을 제가 소개해드렸고요. 앞으로 10년 뒤에 이쪽 시장이 굉장히 커진다고 예상이 되니까 미리 살펴보자는 취지에서 한번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